오늘은 실화 이야기 두 번째를 해보려고 해. 이 이야기는 내 주변의 지인이 직접 겪은 실화야. 근데 이 이야기는 약간의 각색은 들어갔어. 왜냐면 지인이 이 이야기를 주변에 많이 해서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주변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본인인 줄 알면은 본인이 굉장히 좀 쑥스러워질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약간의 각색은 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감안을 하고서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채널에서 필요한 준비물들이 좀 있어. 첫 번째는 가능하면 가장 편한 시간대 편안하게 이야기를 듣고, 두 번째는 성인 청취자들은 편한 시간대에 술도 한잔 하면서 마치 술자리에서 친구한테 이야기 듣는 것처럼 편안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어. 나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잔씩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은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빤스 한 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 이 이야기는 내가 아는 지인의 이야기야. 여성분이고 앞으로 그분을 A라고 칭할게. 이제 A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수성가하신 타입이셔서 동남아시아에 사업체를 내게 되셨어. 그래서 두 부부가 젊은 부부셨고, 앞에 말했듯이 자수성가한 타입이라 이 사업체에 두 분이 올인을 하신 거야.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그 사업을 위해서 동남아시아로 이민을 가게 돼. 사업체가 초창기고 또 이제 젊은 분들이다 보니까 많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을 실전으로 겪어야 되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바빴고 또 현지에 적응하는 것까지도 과정이 많이 걸렸고, 이제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처럼 이 A를 부모님이 살뜰하게 케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A도 현지에 와서 처음에는 이제 아이여도 시간이 좀 걸리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부모님도 너무 바쁘시고 또 또래는 또래들끼리 어울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현지어를 잘 못하니까 그것도 좀 어렵고, 그리고 형제도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부모님이 많이 걱정을 하신 거지, A를. 근데 이제 그 나라도 장점이 있는데 이런 바쁜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모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 그래서 이 부모님이 A를 위해서 그 좋다는 이모님들을 수소문을 해서 이제 채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운이 좀 없었는지 아니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적응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 이모님들이 항상 이 A양하고 맞질 않거나 내지는 이 A양의 부모님하고 맞질 않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괜찮았던 이모님들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어린 A양만 집에 혼자 있으니까 집안의 물건들을 막 절도를 하기를 하고, 아이도 막 혼자 냅두고 은근히 구박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일어나게 돼.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이 부모님은 부모님들은 너무 걱정이 되고, 그런다고 아이를 맨날 회사에 데려와가지고 케어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 두 분들은 정말 사생 결단을 하시고서 이 사업체를 이뤄낸 거기 때문에 이제 너무 상황이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주변에다가 이런 어려움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나 봐. 주변에 한국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한인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그 자신의 회사에 있던 직원들한테도 막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막 주면서 사람들을 같이 막 수색을 해주고 좋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소개를 해주게 되면서 한 이모님이 이제 채용이 되게 돼. 그런데 이게 너무 좋은 게 이 이모님이 정말 사랑이 되게 많으시고 특히나 아이를 너무 잘 케어를 하고 그 예뻐하는 게 정말 눈에 보일 정도였던 거야. 근데 그 전에 이모님들은 앞에서 막 신용만 하거나 뭐 좋은 것들이 있으면은 막 뒤로 몰래 빼돌리거나 막 이런 것들이 많았다면, 이 이모님은 정말로 자기 친자식보다, 아니 자기 자신보다 A를 너무 사랑하고 챙겨주는 게 진짜 옆에서 느껴질 정도였대.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그 나라 현지 음식이 A의 입에 안 맞으니까 애가 이제 밥을 잘 못 먹을 거 아니야. 그거를 위해서 자기가 직접 이제 한국 요리를 막 연구해가지고 직접 배워서 막 챙겨도 주고 막 학교까지 따라가서 막 등하교도 시켜주면서 막 점심시간에는 자기가 막 집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학교를 찾아가서 애를 막 먹이고 그랬던 거야. 그리고 막 동네에서 혹시라도 막 이 애가 한국 애니까 이제 그 동네에는 한국 애가 그렇게 많이는 없었나 봐. 근데 이 애가 이제 한국 애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관심을 너무 쏟고 이러면은 자기가 직접 대변해가지고 아이를 막 보호를 하고 이런 모성애가 굉장히 컸다는 거야. 이제 그렇게 사랑을 주니까 당연히 A는 그 외로웠던 찰나에 이제 그 이모를 너무 이제 정말 친부모처럼 정말 친이모처럼 이제 막 따라가면서 말을 좀 잘 듣고 이제 부모님도 안심을 하고서 이제 사업에 이제 좀 전념을 하실 수가 있게 된 거지. 그러던 무렵에 모든 게 이제 잘 돼가고 있다. 사업도 많이 안정화가 됐다라고 느낀 와중에 이제 잘 돼가던 와중에 애가 점점 이제 신경질이 늘어가고 원래 또 마른 체질이기도 했는데 그 예민함이 굉장히 극에 달해서 애가 점점 더 말라가는 거야. 어리는데도. 그러면서 눈에 띌 정도로 애가 수척해지고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 돼가더래. 그래서 아이가 외국에 와서 정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싶어서 부모님들이 더욱 이제 신경을 썼는데 아이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로까지 쇠약해지냐면 수업을 받다가 순간적으로 쓰러지는 사건까지 일어났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이랬던 거야. 그래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도 많이 불안하고 그 이모님은 정말 자기가 죄인처럼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막 안절부절한 거야. 자기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도살폈는데 아이는 점점 예민해져 가고 밥도 잘 안 먹고 이러니까 마치 자기 잘못인 것처럼 그 이모님이 막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그 A가 신경질을 정말 많이 부렸는데도 그거를 아무런 그런 거 없이 다 받아주고 토닥여주고 이렇게 사랑을 막 쏟아 부어줄 정도로 막 하더래. 넘치도록. 그러니까 이제 A의 부모님도 너무 이모님한테 미안했던 거지. 그리고 또 이제 더 많이 잘해드리게 된 거지. 그러면서 아이 때문에 이제 막 너무 걱정이 이제 막 되고 있던 찰나에 저 사업도 어느 정도 조금은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니까 그 A 양의 어머니가 이제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좀 케어를 하게 돼. 근데 정말 별것도 아닌데 A가 툭하면 화를 내고 툭하면 승질을 내고 막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갑자기 잘 있다가 그 이모님한테 갑자기 물건 같은 걸 내집어 던지면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울고불고 하길래 그 엄마가 너무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를 잡고서 너 왜 이러냐. 이유를 알아야지 엄마 아빠가 이걸 좀 해결을 해주고 너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진짜 어르고 달래고 막 했는데 A양이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엄마 나 이모님 너무 싫다. 이모 너무 이상하다. 이런 거야.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래서 혹시 이모가 너 때렸니? 이러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는 A가 막 신경질을 내면서 아 그런 거 아니라고 이러면서 막 신경질을 내면서 뭐 괴롭히거나 그런 거 없다고 그냥 싫다고 이모가 너무 이상하다고 이러면서 막 계속 화만 낸 거야. 이게 부모님이 이제 엄청 이제 걱정이 된 거지. 아니 어떻게 해야 되나. 애기가 이유가 있어서 막 혹시라도 이모가 뒤에서 구박을 했거나 이러면은 무언가 방법을 찾을 텐데 이모는 정말 모든 게 다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애기를 막 진짜 극도로 케어하는 게 눈에 보이고 애기는 그게 뭐 사춘기가 올 때가 아니었어. 그냥 어린애였기 때문에 그냥 막 정말 막 그 어린애가 그 역정이 나고 막 신경 예민하다는 그거를 느낄 정도로 근데 이유가 없으니까는 너무 이제 막 주변에서 답답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는 점점 말라가고 이제 다른 대책이 없어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너무 걱정을 하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러고 있으니까 엄마가 괜히 더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와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괜한 판단 미스로 아이를 더 건강을 상하게 한 건 아닌가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한 마음에 어느 날 하루는 이모를 자꾸 울었대는 거야. 그러니까 이모가 그 얘기를 이제 좀 서로 이제 언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다 이제 듣고서 막 이해를 하고 이렇게 들어주시더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사실 자기가 뭘 좀 보고 느낄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좀 있는데 A의 몸 옆에 어떤 검은 영이 아이한테 불러서 아이를 예민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를 예민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근데 여기서 알아둘 게 그쪽 지역에서는 착한 영혼은 하얀 영혼, 또 나쁜 영은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야. 우선 한국은 검정이든 하양이든 산 사람이 아니면 그냥 무서운데 이제 그쪽도 지역은 또 그런 전통 미신 그런 같은 것들이 있나 보더라고. 근데 이제 좀 뜬금없으니까 A양의 엄마가 많이 놀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모도 약간 살짝 좀 무서워 보이더래. 그래도 이제 이모가 그러거나 말거나 심각한 얼굴로 내가 말은 못했지만 지금 그 까만 영이 그 스피릿이 아이를 괴롭히지 못하게 내가 좀 막아주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는 안심을 해도 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기를 지켜주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아이를 나한테 맡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갑갑하고 착잡하고 이랬겠어. 근데 이제 다른 방법 없잖아. 병원을 가도 그냥 아이가 굉장히 예민하다. 그냥 현지에 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우선 그 이모님한테 알겠다고 우리 A 좀 잘 좀 돌봐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얘기한 것과는 다르게 애기는 점점점 신경질적이 돼가고 더 막 히스테리를 부리고 막 이모는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다 케어를 해주고 그 신경질을 다 받아주고 계속 이 일에 되풀이가 되고 되풀이가 돼.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이제 아빠도 A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근데 이상하게 A가 밤에 또 잠을 또 굉장히 잘 자더래. 신기하게. 그런데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잠들기 전까지 또 오만 짜증을 또 다 부리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 또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은 오밤중에 A 엄마가 저녁에 목이 말라서 밤이지 저녁이 아니고 밤에 부엌으로 이제 와서 물을 마시다가 뭔가 하얀 게 갑자기 아이 방 쪽으로 쓱 사라진 거를 본 거야. 근데 이제 순간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다시 이렇게 부릅떴는데 순식간인데 그 하얀 게 사라지고 없더래. 그래도 이제 엄마니까 애기 방으로 사라졌으니까 또 얼마나 걱정이 돼.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아이 방으로 들어간 거야. 그런데 아이 방에는 이모님이 자는 아이의 발밑에 서서 아이를 가만히 노려보고 있더래. 왜 이런 거 있잖아. 너무 놀래면 순간적으로 얼어붙어가지고 말도 안 나오는 거. 그 상태로 애 엄마가 굳어버린 거야. 그날따라 달빛도 되게 밝아서 하얀 잠옷을 입은 이모가 이렇게 실루엣이 이렇게 비추는데 머리는 이제 헝클어진 채로 아이만 이렇게 발밑에서 무섭게 노려보고 있는데 너무 놀래니까 엄마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대. 그런데 얼마나 그렇게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아이방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래. 그리고 순간적으로 몸이 이렇게 풀려서 그 창밖을 바라봤는데 다시 이렇게 시선을 돌렸을 때는 그 이모님이 사라지고 없는 거야. 시야에서. 그래서 너무 놀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아이한테 막 그제서야 막 달려간 거지. 근데 아이를 살펴봤는데 A는 뭐 이제 평소랑 다를 거 없이 되게 잘 자고 있었더라는 거야. 이거 엄마가 안도를 하면서도
막 혼란스러운 거야. 그게 뭐였지? 뭐였지? 이러고 있는데 그 아이방 쪽에 창이 있다 그랬잖아. 큰 창이었는데 달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쪽 창가에서 계속 누군가가 이렇게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창문으로 이렇게 이렇게 얼핏 봐도 바깥을 봐도 그 소리의 주인공이 이제 누군지는 모르겠고 사람 말소리 같은 게 계속 들리더라는 거야. 수근 하는 소리가 계속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야. 아 근데 이게 너무 불안하면서도 이거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래. 근데 이거를 왠지 들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애 엄마가. 그래서 무섭지만 그냥 정말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문을 조용히 열고 맨발로 마당으로 한번 쓱 나가봤대. 그날따라 달이 엄청나게 크게 떠 있었고 약간 이제 주변이 정말 이렇게 파르스름한 정도로 이렇게 밝게 이렇게 빛나고 있는데 그 집이 이제 마당이 굉장히 넓은 집이었는데 나무들도 좀 있었대. 그 뒤에 애기 방 뒤쪽으로 이렇게 마당이 크게 있었고 거기 이제 큰 나무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흔들 그네를 매달아 두었던 거야. 근데 그날은 달은 크게 떴지만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그 그네가 하늘하늘 앞뒤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더래. 그리고 그 앞에는 이모님이 마치 그 흔들 그네에 누가 앉아있듯이 수근수근 그러는데 대야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면서 계속 혼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막 무섭기도 하고 이래서 이 아이 엄마가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 이모가 갑자기 목소리가 두 개가 돼서 마치 다른 두 사람이 있는 것처럼 혼자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애 엄마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현지 언어인데도 마스터를 100% 못했으니까 이게 무슨 언어인지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 이모가 계속 목소리가 낮아졌다 높아졌다 목소리가 변했다가 이모 목소리로 돌아왔다 이러면서 계속 중얼거리더래.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 기괴하고 무섭잖아. 그래서 넋을놓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야 또. 그런데 갑자기 이모가 한참 동안 그 흔들그네 앞에서 혼자 동안 막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애 엄마 쪽 훅 돌아본 거야. 그런데 이모님의 눈이 그 사람의 시선 같은 게 아니었대. 평상시에 그렇게 정 많고 따뜻했던 그런 눈빛이 아니라 핏발이 무섭도록 서서 엄마를 노려보는데 아무것도 못하고서 너무 무서우니까 그 자리에서 눈물만 흘렸다는 거야 엄마가. 그렇게 대치 상태에서 이모가 계속 엄마를 바라보면서 또 알아듣지 못할 말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엄마를 이렇게 쓱 지나가서 집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야. 엄마는 간신히 목소리를 내서 고함을 지르면서 후들거리는 다리를 붙잡고서 미친 듯이 고함을 질러. 그러니까 이제 애 양의 아빠가 막 이제 뛰쳐나오신 거야. 무슨 일이야? 여보 무슨 일이야? 하면서 뛰쳐나온 거야. 그러니까 A 양의 엄마가 막 어버버버 그리고 막 A 양의 이름을 막 부르니까 아빠가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A 양한테 뭔 일이 생긴 줄 알고 A 방으로 막 들어갔는데 애기는 이제 잘 자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오면서 여보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막 무슨 일이야 정신 차리라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이모가 막 우당탕탕 하면서 자기 방에서 막 나오더라는 거야. 근데 누가 봐도 정말 한밤중에 곤히 자다가 나온 사람의 모습이었대. 방금 전까지 자신을 놀아보면서 뭐라고 했던 그런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자다 일어난 사람처럼 얼굴도 이렇게 좀 붓고
머리도 막 이렇게 막 진짜 자다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막 눌린 상태로 나와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자기한테 막 물어보는데 정말 망연자실한 거야 엄마가. 같은 사람인데 완전 다른 느낌인 거지. 그래서 몽환이 있다가 이제 A양 아빠가 아니다 아무 일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모한테는 자라고 이제 주무시라고 하시고서 엄마를 이제 추스려가지고 안방으로 데려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너무 놀랍고 무섭기도 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밤새 한숨도 못 잔 거야. 그리고서 그 다음날 A를 학교에 보내놓고서 이제 망설이다가 이모님을 앉혀놓고서 어젯밤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본 거야. 근데 이제 현지 언어가 100% 이제 패치가 안 된 상태라 그때는 이제 막 다 얘기를 못한 거지 속 시원하게. 그래도 이제 막 손짓 발짓 해가면서 중요한 얘기를 물어봤는데 이모가 이제 심각하게 다 듣고 있더니 자기 얘기인데 마치 남의 얘기를 듣는 것처럼 심각하게 막 듣고 있더니 자꾸 그 하얀 영과 까만 영혼이 있는데 자기가 그 까만 영혼으로부터 A를 계속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다는 얘기만 계속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막 답답한 거야 이제 엄마가. 그래서 막 따져 묻고 싶었는데 이게 언어가 안 되니까 이제 답답한 상태로 막 이렇게 있다가 이제 아이가 너무 걱정되니까 그날은 직접 이제 운전기사님하고 아이를 그냥 픽업을 하러 간 거야. 데리러 간 거야. 이제 하교하는 아이를 이제 잡아다가 그간에 있었던 얘기를 이제 막 계속 신문 유도하시 물어보는데 A는 계속 짜증만 내고 이모가 진짜 이상하다 싫다 왜 싫으냐 이렇게 물어봐도 그냥 싫다 이런 얘기만 계속 반복을 하더래. 근데 이 두 사람을 가만히 보고 있던 현지 운전기사님이 이게 갑자기 자기도 느낌이 있나 봐.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나한테도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또 A양 엄마가 짧은 언어지만 그 얘기를 막 어저께 있었던 얘기를 막 해줬대. 그러니까 갑자기 운전기사님이 심각해지더니 사모님 그 사람 별로 좋은 사람 같지 않다. 애기한테 안 좋을 것 같다. 그냥 빨리 내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서 바로 A양 아빠의 회사로 들어가. 그 운전기사님이랑 애기랑 다 같이.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아빠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이게 무슨 자다가 붕창 두드리는 소리냐. 갑자기 어제부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갑자기 그 운전기사님이 나와가지고 여기가 굉장히 이상한 무속신앙이 많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예산일 같지가 않다. 그 이모님이 무언가 이상한 거에 이렇게 홀린 것 같다. 느낌이 굉장히 안 좋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래. 결국은 A가 성격이 굉장히 예민해졌잖아. 그리고 이제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리고 그 운전기사님은 그 A양 아빠의 신뢰를 굉장히 받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모님을 해고를 하게 돼. 근데 이 이모님이 막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었대. 자기는 A를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갈 데가 없다. 내가 여기서 정말 열심히 잘하지 않았냐. 이건 너무 부당하다. 그러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까 나중엔 안 되니까 너네 고소할 거다. 이렇게까지 막 얘기를 막 하고 막 절대 안 나가려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회사에 변호사를 불러서 정말 이제 좀 그 나라 기준으로는 굉장히 좀 큰 돈을 주고서 집에서 내보내게 돼. 근데 A는 이 상황이 자기가 어리기도 했고 왜 그랬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실 이 모든 게 잘 기억이 안 났었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화 하나를 보게 되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이 기억이 딱 난 거야. 근데 그 영화가 패러놀멀 액티비티였대. A가 이 영화를 보면서 자신의 발밑에 쭉 서 있었던 그 이모님의 눈빛이 갑자기 기억이 난 거야. 그러면서 무언가가 밤새도록 중얼거리는 소리를 했던 거에 기억을 해낸 거였어.
그래서 이 일은 그 A한테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게 돼. 그러면서 A가 하는 말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는 생각해 보니까 그 이모가 혹시 그 좀 다중이라 그러잖아. 좀 다중격의 소유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근데 본인도 모르고 있는데 그 다중이가 밤에만 이렇게 발현이 되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예측을 한다는 거야. 나중에는 이모가 다시 찾아오진 않았는데 집 주변에 자꾸 죽은 쥐가 막 많이 생기고 새가, 박쥐가 그렇게 죽은 게 이렇게 집 주변에 막 이렇게 자꾸 보이더래. 그러면서 집도 이제 회사 그 근처로 아예 이사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마무리가 돼. 오늘 이야기도 이렇게 좀 미스테리로 끝났는데 좀 실화 사건들이 기승전결이 좀 없어요. 이렇게 결말이 딱 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닌 거지. 그래서 조금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야기를 잘 들었다면 좋아요하고 구독을 꼭 부탁할게. 저번에 첫 실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조회를 해주셔서 너무 기뻤고 구독도 해주셔서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갈 힘의 원천이 되니까 좋아요하고 구독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 너무 많았고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를 준비해서 다시 만날게. 그럼 오늘도 너무 고생했고 잘 자.